안녕하세요. 노년정형외과 원장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내용 대신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거쳐온 과정과 몇 가지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작년 12월 15일에 저희 유튜브 채널 첫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수능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목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는 컨텐츠였죠. 의대에 합격하신 분들은 재미있게 학교 다니실 시기네요. 아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업 쭉 못 듣죠? 암튼 의대생분들 지금이 놀 때입니다. 본과 들어가면은 놀기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놀고 싶다. 진짜 딱 하루만 놀고 싶다. 우선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일반적인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최소 11년의 긴 여정이 있지요. 최소라는 건 단 한 번도 유급이 없어야 하고 국가고시, 전공의 시험, 전문의 자격 시험을 모두 한 번에 실패 없이 합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Are you serious? 자, 그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첫 단추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있는 루트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요즘 의대 입학 자체가 제가 입학했을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의대 후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의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의예과 2년 동안에는 교양 과목 및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는데 사실 예과 때는 많이들 놉니다. 미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건 예과 때 성적이 내신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웬 내신이냐고요? 나중에 인턴 및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본과 4년 동안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과가 끝나고 본과 1학년이 시작하자마자 수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교시 수업이 아침 8시부터인데 7시까지 와서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서 예습 복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미팅하고 술 마시고 놀던 친구들이 맞나 싶어지죠. 본과 1, 2학년까지는 주로 수업 위주이고 본과 3, 4학년에는 실습을 병행합니다. 이수해야 하는 학점도 어마어마합니다. 필수 전공으로만 179학점을 4년간 이수합니다. 무시무시한 것은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단 한 과목이라도 F가 있다면 유급입니다. 재수강 따위는 없고 1년을 통째로 다시 다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1학기 때 전 과목 A프를 받고 2학기 때 한 과목만 F를 받고 나머지를 전부 A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F 받은 단 한 과목 때문에 1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녔을 때에는 학년당 정원이 130에서 135명 정도 됐었는데 아마 거의 매년 15명 정도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유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본과 시험 공부하던 꿈을 꾸다가 직업하며 깨곤 합니다. 꿈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제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시험은 본과 3학년 때 시험인데 중간고사를 한 달 내내 걸쳐서 24과목을 봤었죠.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월 달에 수업을 시작해서 4월까지 수업을 끝내고 5월 한 달 내내 중간고사를 봤었는데 하루 내지는 이틀에 걸쳐서 2과목씩 시험을 보고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탈모도 그때 심하게 왔었죠. 이때쯤 의대 다니는 친구들이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때 이렇게 빡세게 공부했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물론 서울대 의대생들은 제외하고요. 본과 4학년까지 마치면 의사 국가고시를 봅니다. 수능 같은 시험을 이틀간 치르는 거랑 같은 거죠. 이 사진은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누가 국가고시 시험 범위를 쌓아 올려서 사진 찍어 올린 것인데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의사고시의 합격률은 평균 92에서 94% 정도 됩니다. 와, 너무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사고시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면 애초에 졸업 자체가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걸러진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의사 국가고시 점수 플러스 본과 4년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원하는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모교 병원에 남는 분위기지만 특정과를 하고 싶거나 삼성이나 아산같이 더 큰 병원에서 수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외부 병원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정식으로 인턴 생활이 시작되죠. 인턴하는 1년간은 매달마다 다른 과를 돌면서 여러 보조 업무를 합니다. 혈액 채취,
간단한 드레싱, 관장, 신전도 촬영은 기본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전공의 선생님들 잔심부름까지 과에 따라서 또 인턴 생활의 어려움은 천차만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활의학과 인턴 때가 제일 사람답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이었던 시기는 아마 응급실 인턴과 정형외과 인턴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응급실 인턴이 가장 힘들 때는 환자들이 한 번에 몰려드는 시간, 보통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의 피크타임 때입니다. 환자가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먼저 치료를 안 해준다고 욕하고 협박하는 환자들, 난동을 피우는 주치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응급의료인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너무 끔찍하죠. 정말 이런 환자들 때문에 육체적,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다른 응급 환자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정형외과 인턴이 힘든 이유는 정말 일이 끝이 없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 수술실 들어가서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정말 끊임없이 수술실 어시스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실 일을 끝내고 나오면 병동 일들이 기다리죠. 병동 일들이 끝나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시키는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죠. 그러고 나면 어느새 새벽 3시 정도? 그럼 6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잘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나마 새벽에 응급실 환자가 없을 때 이야기죠. 새벽에 정형외과 교통사고 환자라도 오는 날에 그날은 잠 다 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과를 돌면서 그 과의 특성들을 직접 체험하다 보면 내가 이 과를 정말 해야겠다 혹은 이 과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감이 옵니다. 저는 원래 인턴 초기에 정형외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인턴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살짝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내가 평생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건 아니니 딱 2년만 참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굳건히 먹고 버텨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추석이 오고 바람이 선선해지는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인턴들은 각 과에 지원 의향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레지던트 지원 시에는 의대 학부 성적 플러스 인턴 성적 플러스 레지던트 시험 플러스 면접 점수 이 4가지를 합산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의대 학부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신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원했던 정형외과에 붙고 나서 한 3분 정도 정말 막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년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바로 슬퍼지더라고요. 레지던트 합격 여부를 아는 때가 1월 말쯤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지던트 합격 여부를 떠나서 6월 말까지 인턴 업무를 성실히 마치지만 불합격한 사람들 또는 합격했다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떨어진 분들 중에 인턴 성적 C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퇴사를 해버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턴 인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2월 달에 정말 편한 과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인원을 메우기 위해 가장 빡센 정형외과로 다시 불려가게 됐었습니다.